원전은 이제 땅 위에만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원전은 바다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빨아들이고 미국 빅테크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는 순간 삼성은 조금 다른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육지의 원전이 아니라 바다 위 전력 플랫폼, 배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전기를 만드는 바다 위 발전소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용의 삼성이 왜 SMR 시대에서 삼성중공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조선업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전력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야기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삼성이 SMR로 뭘 했다는 겁니까? 결론부터 한 줄로 받고 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원자로 회사를 산 게 아닙니다. 대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자리, 바로 바다 위 플랫폼을 잡고 있습니다. 원자로를 누가 설계하든 그걸 어디에 얹고 어떻게 띄우고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건 조선과 해양 플랜트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삼성중공업이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미래기술 홍보 정도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자료부터 인증 문서까지 하나씩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림이 선명합니다. 종이 몇 장이 나오거든요. 발급한 곳은 미국 성급협회 ABS.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지만 쉽게 말하면 배와 해양 구조물 쪽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 위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덴마크 시보그,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소형 원자로, 부유식 발전설비, 원자력 추진 LNG선. 이 단어들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2023년 1월에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덴마크의 시보그라는 회사와 함께 CMSR 파워바지라는 설계로 ABS의 기본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름이 어렵죠? CMSR 파워바지. 우리말로 풀면 소형 용융형 원자로를 얹은 원자력 발전 바지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위에 통째로 떠있는 발전소 한 척입니다. 여기서 잠깐 SMR이라는 게 뭔지 한 번만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원전은 거대한 동지붕, 두꺼운 콘크리트, 해안가에 고정된 발전소입니다. 짓는데 오래 걸리고 한 번 지으면 쉽게 옮기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SMR은 그 발상을 작게 쪼갠 겁니다. 핵심 설비를 모듈처럼 만들고 공장에서 미리 찍어낸 뒤 필요한 곳에 가져다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출력은 일반 대형 원전보다 작지만 대신 배치가 유연하고 공장에서 반복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그가 들고 온 CMSR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고체 연료봉이 아니라 용융염, 그러니까 녹은 소금 형태의 물질을 활용하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조금 무섭습니다. 액체 상태 원자로라니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핵심은 오히려 안전성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반응이 줄어들고 비상 상황에서는 굳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물론 이론과 설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상용화까지는 검증과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작고 더 유연하고 더 다양한 곳에 놓을 수 있는 원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받은 설계에서는 100메가와트급 CMSR을 바지선 위에 2기에서 최대 8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 채우면 800메가와트.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작은 도시 하나가 쓸 전기를 바다 위 발전 설비 한 척이 담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그림입니다. 원전이 꼭 육지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깨지는 순간 전력 인프라의 배치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원자로 원천 기술을 다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CMSR 원천 설계는 덴마크 시보그가 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잡은 건 원자로 그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바다 위에 올리는 해양 플랫폼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주신 영상처럼 삼성이 원전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작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자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바다 위에 안전하게 띄우고 운영할 플랫폼이 없으면 해상 발전소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바로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2025년 9월에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스텍이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도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쉽게 말해 대형 LNG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보통 배가 아닙니다. 소형 용융염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LNG선입니다. 미국 성급협회 ABS와 라이베리아 기국이 이 설계의 원칙 승인을 줬습니다.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거제 야드 한쪽에 거대한 LNG선 한 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굴뚝이 없습니다. 연료를 계속 태우며 가는 배가 아니라 원자로를 통해 장기간 전력을 만들어 움직이는 배를 구상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당장 내일 바다를 달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업의 질문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큰 배를 만드느냐, 누가 더 빨리 인도하느냐, 누가 더 싸게 짓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더 오래 움직이는 배를 만들 수 있느냐, 누가 탄소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누가 연료 공급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LNG선이냐고요? 어차피 가스 싣고 다니는 배인데 가스를 태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은 지금 탄소 규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배가 연료를 태우며 움직이는 한 탄소 비용은 점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유럽은 이미 해운 탄소 배출에 비용을 매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제해사기구도 선박 탄소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굴뚝이 달린 배는 점점 더 비싼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력 추진선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번 연료를 넣고 장기간 움직이는 배. 운항 중 탄소 배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배. 연료 보급을 자주 받지 않아도 되는 배. 이게 현실화되면 조선업의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 삼성중공업이 먼저 도면을 올려놓은 겁니다. 세 번째 카드는 202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움직이는 원자로가 아닙니다. 바다에 띄워놓고 전기만 뽑아 쓰는 발전 플랫폼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스마트백이라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2기를 바지선 위에 얹는 설계로 ABS의 기본 인증을 받은 겁니다. 한 기에 110메가와트, 2기 합치면 220메가와트. 이 정도면 단순한 실험 장난감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나 데이터 센터 근처에 붙여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삼성중공업이 뭘 보고 있는지 조금 보입니다. 배 한 척이 아닙니다.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땅이 발전소가 아니라 조선소에서 만들고 바다에 띄우는 발전소입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이 보는 자리입니다. 원전 회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원전을 바다 위에 올리는 회사가 되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지금 전 세계가 이걸 다시 보는 걸까요? 답은 전기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GPU를 깔아도 24시간 365일 돌릴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멈춥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공통으로 찾는 게 있습니다. AI를 돌릴 안정적인 전기입니다. 메타는 원전 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 사고로 유명했던 3마일성 원전의 재가동 전력을 사들이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원전과 SMR 쪽으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다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고 그 전기는 밤에도 나와야 하고 바람이 안 불어도 나와야 하고 비가 와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다시 원전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SMR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 인증도 받고 빅테크와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도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만 있다고 전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설계를 쇳덩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모듈을 찍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와 핵심 기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바다 위에 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력과 조선 역량을 다시 보는 겁니다. 미국이 설계를 그리고 한국이 만든다. 이 분업의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육지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 SMR 회사들과 협력하면서 핵심 기자재와 모듈 공급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1등이 되든 그걸 실제로 찍어낼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두산 창원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의 자리는 다릅니다. 두산이 육지에서 원전 모듈과 기자재를 보는 회사라면 삼성중공업은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력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육지에만 놓을 것인가? 아니면 바다 위에 띄워서 산업 현장 가까이 가져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두산이 샘물을 끓여 원전의 몸통을 만든다면 삼성중공업은 그 몸통이 올라갈 바다 위 무대를 만드는 쪽에 가까운 겁니다. 위에는 두산, 아래에는 삼성. 이 표현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산업 지도로 보면 꽤 선명합니다. 두산은 원전 제조의 육지 공장. 삼성중공업은 해상 전력 플랫폼. 하나는 모듈을 만들고 하나는 그 모듈과 발전 설비가 올라갈 바다 위 구조물을 설계합니다. 전 세계가 AI 전기를 찾는 순간 한국 기업들이 이 두 자리를 나눠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은 조선업의 다음 전쟁터를 바다 위 전력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약점도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 CMSR 원천 설계는 덴마크 15그가 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모든 원천 기술을 가진 건 아닙니다. 둘째, 차세대 원자로 연료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셋째, 원자력 시설을 바다 위에 띄우는 일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규제, 안전 기준, 항만 수용성, 지역 주민 여론까지 넘어야 합니다. 넷째, 미국이 원전 규제를 줄이려는 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동시에 미국 안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시장이 열린 다음에 뛰어드는 회사와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인증서부터 쌓아두는 회사는 다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CMSR 파워바지, 원자력 추진 LNG선, 스마트백 기반 해양발전 플랫폼까지 같은 방향의 점들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점이 하나면 홍보일 수 있습니다. 점이 2개면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이 3개가 되면 그건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무슨 도면을 받든 두산이 무슨 공장을 짓든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답은 전기요금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망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AI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그 뒤에서는 엄청난 전기가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데이터 센터가 몰린 지역의 전기요금과 전력망 부담이 정치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도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AI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단지, 전부 전기를 먹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송전망을 새로 까는 것도 쉽지 않고 대형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육지에 SMR을 세우거나 해안 산업단지와 데이터 센터 가까이에 해상 전력 플랫폼을 붙이거나 바로 그 자리에 두산과 삼성중공업이 미리 도면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어디 SMR 회사를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이 원자로 원천 기술을 전부 먹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가 전기를 찾고 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AI 전력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만들고, 띄우고, 배치할 수 있는 제조력은 한국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은 바다라는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삼성,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리.
그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미래 전력 전쟁에서 바다 위에 깔릴 새로운 판입니다. 반도체가 전기를 쓰는 산업이라면 조선은 그 전기를 어디에 올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설계하는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다음 전쟁터는 공장 안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쟁터는 거제 앞바다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도 두산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국 산업지도가 앞으로 어느 자리에 점을 찍고 있는지 한 장으로 그려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전기를 찾는 시대, 미국이 설계를 꺼내는 시대,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이 조용히 잡고 있는 자리.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